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광의 금강방송 아나운서 장가린입니다.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광은 서경방송과 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KCTV 광주방송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통해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갈 곳은 20여 년간 요리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통 궁중 음식에 대해 연구하고 요리 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뤄 군산시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된 분이 운영하고 있는 궁중 음식 전문점입니다. 음식에 깊은 맛이 더해져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유현자 요리 명장이 만드는 궁중 음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너비아니, 맥적구이, 냉채, 탕평채,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음식, 바로 궁중 음식인데요. 궁중 음식은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차리던 음식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을 대표하며 왕가의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광이 찾아간 곳은 명장이 직접 운영하는 궁중 음식 전문점입니다. 가정집 같은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군산 나운동의 한 식당. 이곳 주인장은 2022년 군산시 제1대 명장으로 선정됐는데요. 명장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깊은 맛이 더해진 궁중 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궁중 음식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기그릇의 묵직함이 오랜 전통을 지닌 가문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주방에서는 명장이 직접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깊은 맛이 배어있는 음식들이 하나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장을 기본으로 재료의 맛을 잘 살린 게 특징인데요. 이제 저희 모든 밑반찬은 3년이 돼야지 이쪽으로 출하를 시켜요. 그래서 다 진짜 곰삭고 익고 그래요. 근데 모든 그 밑반찬이 부패가 되면 물르고 군tuk면하고 맛이 없어지는데 발효가 잘 되면 세월이 지날수록 맛이 나. 그래서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시를 넣어가지고 단맛은 홍시하고 대추 이제 막 많은 양의 대추를 채를 썰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 넣어서 홍시하고 해서 이제 같이 해서 김치를 담아요. 손님상에 제일 먼저 올려지는 흑임자 타락죽과 기본 상차림. 기본 상차림은 나물류를 비롯해 3년 묵은 묵은지와 홍시로 담근 김치, 여기에 우레장아찌, 마늘종, 대추와 꿀을 넣어 10년간 숙성시켜 맵지도 않고 은은한 감칠맛이 살아있는 약고추장, 묵은지 고사리 등이 정갈한 모습으로 한상 제공되는데요. 하나하나 명장의 정성과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들이 하나둘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둥글고 주변이 8칸으로 만들어진 구절판. 명장은 과일과 꿀로 단맛을 내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배로 단맛을 낸 겨자 소스가 맵지 않고 새콤해서 많이 넣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냉채는 파인애플과 유자를 활용해 맛이 상큼하고 과일 향이 은은해 입맛을 자극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서울이고 뭐 그런 데서 저는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군산 인정받았다는 게 더 좋았어요. 학교에서 보던 선생님보다도 더 되게 따숩고 진짜 이런 분이 내 옆에 있었던 게 되게 감사할 정도로 친절하셔가지고 배우는데도 힘들어도 힘이 되고 옆에서도 차 한 잔 마시자 이런 말들을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힘이 됐었고 오신 세월이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 그걸 되게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 할 따름이죠. 영조의 탕평책을 상징하는 한국의 궁중 음식, 바로 탕평채인데요. 명장은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녹두로 만든 청포묵에 야채와 미나리, 김, 버섯과 숙주나물에 깨소금을 쳐서 무치면 더욱 감칠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에 건강한 맛이 더해져 입안을 개운하게 합니다. 탕평채 하면 이렇게 소담하게 소복해 이렇게 해서 담아서 나왔어요.
거기에다 이제 김도 넣고 여러 가지 미나리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담았는데 우리 음식이 세계화되면서 좀 틀을 바꿔보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으로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각과 선을 맞춰가지고 그 위에다 술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야채를 이제 내가 깨소금을 곱게 빻고가지고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무쳐봤어요. 그랬더니 맛있어 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호박으로 만든 월가 잡채는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해서 먹기에도 편하고 쫀득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잡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그 뜨거운 걸 맨손으로 해서 섞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손이 무뎌지지 않으면 절대 자연스럽게 할 수 없고 올리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스킬이 없으면 정말 이쁘게 올릴 수 없어서 그 과정들이 되게 조금 처음에 좀 익숙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과일을 갈아 시럽을 만들고 여기에 장어와 꿀의 조화로 만들어진 장어 약찜. 명장이 가장 추천하는 음식인데요. 여러 가지 과일을 즙내서 졸여요. 거기에다가는 뭐 전분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여러 가지 과일을 막 즙내가지고 계속 졸여.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 이제 꿀을 넣어가지고 졸여서 그 이제 장어하고 깻잎하고 사과하고 제철 과일 이렇게 하면 궁합이에요. 장어가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한데 이를 살리기 위해 여기에 여러 가지 과일즙을 내서 졸인 후 꿀을 넣고 여기에 깻잎과 사과 등 제철 과일을 더하면 궁합이 잘 맞아 몸보신을 덤으로 하는 기분을 느끼게 돼 손이 저절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곁들이니까 음식 맛이 이것은 어떤 음식이 그 정성이 들어갔고 그런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훨씬 더 명장님의 설명이 음식 맛을 새롭게 더 돋아주는 것 같습니다. 얇게 저민 뒤 양념을 해서 쇠고기를 구우면 완성되는 너비아니. 파인애플과 함께 먹으면 향이 좋고 고기의 풍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음식으로 알려진 맥적구이. 소금과 생강, 후추를 갈아서 돼지고기에 넣어 구워주고 사과와 더덕구이 무침에 야채를 올리고 여기에 돼지고기를 더하면 현대판 맥적구이가 완성되는데요. 그 음식은 고려 때부터 쭉 내려왔던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된장에다가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맥적을 제가 이제 현대화 시킨 거예요. 맛을 내서. 맛으로는 오히려 이 맥적 돼지고기 사과에다가 짜서 먹는 것이 좀 맛을 하고, 근데 이 돼지고기 이것은 집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데 식당 가서 이런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집에서 그 맥젓은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죠. 자연산 송이를 말린 다음 손으로 직접 찢어서 송이와 솔잎이 조화를 이룬 자연산 송이를 손님상에 올리면 야들야들하고 은은한 향이 풍겨서 약용 음식으로 손님들이 더없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송이는 결이 있게 있거든. 그래서 결대로 찢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음식 작품이 나왔지. 이 송이버섯을 저도 많이 먹어봤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실우라기 하나 이렇게 찢듯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음식이 참 이건 정성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는 조기탕과 갈치 식혜가 제공되는데 오랫동안 삭혀서 그런지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갓 지은 밥에 젓갈을 올려 입안에 넣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기본 반찬 외에 제공되는 민물새우탕은 무의 시원함이 더해져 입안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또한 조기탕은 그야말로 시원함과 깔끔함의 끝을 보여줘 손님들로부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궁중 음식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궁중 음식을 먹고 나면 왠지 보약과 건강식을 먹은 것 같아 마음의 여유까지 덤으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궁중 음식 최고야! 제철 음식을 사용해 건강식으로도 좋고 장을 숙성시켜 만들어 음식에 깊은 맛이 더해지는 궁중 음식.
오늘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명장의 궁중 음식 한 상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광주 북구로 떠나봅니다. 빛과 예술 그리고 과학이 어우러져 과학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을 만나볼 텐데요. 이곳은 인공지능과 미래에너지, 탄소 중립 등 미래를 추구하는 창의적인 과학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광주를 대표하는 거점 과학기지인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은 2013년 개관해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2024년 봄을 맞아 새로운 체험 전시들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빛고울 광주를 대표하는 과학관인 만큼 빛과 관련된 전시들과 다양한 특별 전시들이 눈에 띄는데요. 1층의 대형 특별 전시실과 2층의 다양한 상설 체험 전시들. 무엇보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만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과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전시들로 올봄 관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새롭게 취임하신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님의 계획부터 들어보죠. 아마 이 호남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과학문화 기관으로 사랑받는 곳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관이 앞으로 한도약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의 또 다른 명칭인 루체리움. 빛을 의미하는 루체와 공간을 뜻하는 리움이 만나 빛고울 광주의 대표 과학시설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빛의 원리와 활용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2등분 선들을 계속 이어놓은 그 다각형인데, 이 다각형을 가지고 사람이 앞에 서면은 제 모습이 이제 이 다각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옆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따라가면서 네, 이 전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품인데, 테라포밍이라고 말을 해요. 지구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각 4가지 전문가들이 각자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이 화성에서의 기지를 건설해 볼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건물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각 전문가들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미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되게 많은 우주 정복을 배경으로 한 게임에서 본 듯한 행성의 기지 건립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시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지 건설에 빠지는 분들이 상당한 인기 전시라고 하네요. 역시 국립광주과학관의 좀 메인 전시품 중에 하나인데요. SOS, Science on a Sphere라는 전시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지구처럼 생겼어요. 네, 되게 신기하죠? 네네. 근데 지구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구에 우리가 달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달뿐만이 아니라 네.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의 모습들을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서 이런 행성들을 관측하게 되면 보통 한쪽 면을 보게 되거나 뒤쪽 면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얘는 돌려가서 뒤쪽 면까지 볼 수 있는, 관람객이 직접 조작해서 극지방도 볼 수 있고요. 되게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어떤 전시 조형물인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전인데요. 자동차의 역사, 원리, 그리고 다양한 엔진과 부품 등 어떤 것들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특별전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내부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절단면을 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안쪽에 한번 보시면 전기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부품도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거 처음 봐요. 저도 이제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로 움직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색다른데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를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늘 곁에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몰랐던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관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자동차의 안전도 빠뜨릴 수 없겠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많은 곳에서 등장할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먼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런데 아쉽지만 이 자동차 세상 특별전은 3월 중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또 다른 특별전과 더 많은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지역의 관객들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관람객이 600만을 넘었다고 이제 많이 사실 뭐 홍보도 하고 일종의 자랑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안착이 됐기 때문에 과학관의 그 역할과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공공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저희가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든가 배려계층이라든가 이 과학문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리가 직접 찾아간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활발하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의 원리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며 놀라운 원칙과 응용 기술이 접목돼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곳, 바로 과학관일 텐데요. 이제 외출이 잦아질 시기. 맛집도 멋진 것도 좋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와 호기심이 가득해지는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이번 주말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광주방송이 추천합니다. 다음은 봄의 전령사 산청산매를 만나볼 텐데요. 경상남도 산청의 매화는 조용히 꽃을 피워 싹을 틔우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곳의 산청산매는 수령이 500년이 넘은 고매들로 알려져 있어 역사성과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광이 산청산매인 원정매와 남명매, 정당매를 찾아 그 의미를 되새겨봤는데요.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광 아나운서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 남사예담촌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산청산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청에서 가장 이름이 난 매화 3가지를 뜻하는데요. 그 3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남사예담촌에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러보니까 기와집만 되게 많이 보이고 매화는 안 보이거든요. 매화는 어디 있어요? 직접 찾으셔야죠. 제가 직접 찾아야 되는군요. 그러면 제가 꼭 찾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랑 함께 가보시죠. 산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전해준다는 산청산매. 그 속에 깃든 세월과 이야기도 함께 찾아갑니다. 산매를 찾아 남사예담촌을 누비는 수영 씨,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매화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찾던 매화인가요? 예, 바로 이게 원정매입니다. 예.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예. 그리고 향기도 은은하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향기도 맡으시고요. 예. 근데 사실 매화나무는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특히나 이 매화나무가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매화나무는 우리 남사의 남촌 입항조이신 그 고래마을 문신이자 원정공 하접 선생이 심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7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년이요? 예. 굉장히 오래된 나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 원목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들 이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쪽에서 뿌리 곁에서 다시 그 후계목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원목은 고사했지만 옆에 있는 다른 뿌리가 살아나서 이렇게 핀 건가요? 와, 생명력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매화나무는 고사가 되고 나면은 후계목을 심어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비들의 지조를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매화나무이기 때문에 계속 이 마을에 이제 8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선비들이 이 매화나무를 보고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산청 산매를 찾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매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PD님은 안 알려주셔가지고 혹시 저랑 같이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산청 산매는 여기가 이제 원정매고요. 우리가 그 정당매가 있고요. 남맹매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허락되는 한 최대한 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 선생님, 이제 여기 보니까 산수유도 너무 예쁘게 pis고 벚꽃도 예쁘게 펴 있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매화는 안 보이거든요. 매화는 여기는 이제 남맹매라 그러는데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산천재라고 있습니다. 그 산천재 뜰에 보면은 남맹매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럼 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보시죠. 네, 여기 산천재 뜰 안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찾던 요 매화가 있는데 아까 봤던 매화랑은 다르게 하얀 매화네요. 예, 여기는 우리 이제 남맹 조식 선생님이 심었다 해서 우리 산청 산매 중에서 남맹매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남명매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남맹 조식 선생님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호가 남맹입니다. 그 호를 따서 남맹매로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지리산 천왕봉 맞죠? 예, 우리 남맹 조식 선생님이 여기에 61세 때, 그러니까 조선 명종 16년에 예를 들면 1561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면서 저 천왕봉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이제 이쪽에 산천재를 지어놓고 이렇게 매화나무도 심게 됩니다. 너무 학문 연구하기에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이 산천재를 지어놓고 학문을 연구하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산천재를 짓고 우리 이제 뜰 앞에 이렇게 이게 이제 매화나무가 선비들의 어떤 지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화나무를 심어놓고 덫을 삼았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남명매 그리고 원정매, 아까 원정매까지 찾아봤는데 마지막 매화는 어디 있을까요? 예, 두 매화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마지막 매화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저 혼자서요? 예. 좀 막막한데. 그렇습니까? 그럼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 예. 힌트는 저희 아까 우리 원정매를 찍은 그곳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단속사지라는 옛날 절터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가면은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매화도 같이 찾아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저 천왕봉도 한번 보시고요. 앞에 흐르는 덕천강 전체 배경을 한번 즐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저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을 너무 사랑해 말년에는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남명조식. 손수 심은 매화와 함께 그 풍경을 보니 어쩐지 시간이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매화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 매화를 왜 여기 앞에 심어놨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좀 여유를 찾았으니까 한번 다시 찾으러 가볼까요? 아까 힌트 잊지 않으셨죠? 산청 단속사지에 가면 또 다른 산매가 있다. 제가 마지막 매화를 찾으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사지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찾는 매화는 없고 석탄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단속사지라고 절이 있었는데 그게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이 되고 이렇게 석탄만 2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매화 찾으러 왔잖아요, 매화. 근데 저기 조금 보니까 매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오, 이게 정당매인 것 같은데요? 오, 여러분, 제가 정당매를 찾았습니다. 짜잔! 여러분 보이시죠? 정당매. 제가 이번에는 선생님 없이 저 혼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공부 좀 하고 올게요. 그동안 매화 좀 구경하고 계세요. 산청 산매의 마지막 매화 정당매. 이 정당매 역시 수령 650년 정도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매화라는데 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정당매는요, 통정공 선생이 유년 시절에 단속사지에 계시면서 심었던 나무라고 하고요. 2013년에 원래 나무가 고사하기 전에 일부 가지를 뽑아서 접목을 해서 지금은 고사한 그 정당매 옆에 이렇게 후계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공부도 다 했겠다. 이제 매화를 저도 구경을 좀 해볼게요. 아직 100% 활짝 피진 않았지만 은은한 매화 향 많은 일품. 오늘 산청 산매 여행으로 여러분 안방에도 매화 향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원정매, 남명매, 그리고 마지막 정당매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산청에는 이 매화도 너무 예쁘지만 정말 볼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날도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산청으로 한번 놀러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산청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의 숨겨진 맛집과 명소 여행 어떠셨나요? 서경방송과 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광주방송이 함께 발굴해 소개하는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특별하면서도 매력 있는 정보를 발굴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